나으리, 소녀가 여기 왔사옵니다. 제발, 눈을 떠주시옵소서. 깊은 밤, 영월 유배지의 차디찬 방문 앞에서 한 어린 소녀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수백의 길을 달려온 소녀. 그 아이가 품속에 꼭 쥐고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담 여훈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땅에 이명수라는 충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부터 나라를 섬겨온 이명수는 청렴하기로 소문난 선비였습니다. 3칸짜리 초가집이 전 재산이었지만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이명수는 매일 아침 그 나무 앞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나라와 임금을 굽어 살피소서. 그에게는 옥이라는 이름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12살 된 옥이는 아버지를 꼭 닮아 눈빛이 맑고 마음이 고든 아이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옥이 손이 닿은 꽃은 시들지 않는다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그 시절 조선의 하늘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무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숙부 수양대군이 권력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명수는 그 낌새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충신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명수는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앉아 오기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기가 붓을 들고 글씨를 쓰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임금이 되면 무엇이 좋아요? 이명수는 잠시 붓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오가 임금이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란다. 그럼요. 진정한 높음이란 많은 것을 가진 데 있지 않느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높음이니라. 오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였으니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명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게야. 오기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하는 어려운 말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땅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퍼졌습니다. 수양대군이 마침내 손을 쓴 것입니다. 계유정난. 수많은 충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임금 단종은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명수는 그 소식을 듣고 뜰에 나가 매화나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조로 왕위에 올랐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었습니다. 한양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단종을 섬기던 신하들이 앞다투어 세조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명술은 달랐습니다. 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사옵니다. 그 한마디가 이명수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동료들이 찾아와 만류했습니다. 명수 형,
이러다 죽소. 일단 세조 편에 서시오. 때를 기다리면 되지 않겠소. 때를 기다린다고요. 이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신은 때를 가리지 않는 법이요. 결국 이명수는 벼슬을 빼앗기고 한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은 초가집 한 채와 딸 오기뿐이었습니다. 오기는 그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나무를 캐고 길쌈을 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철이 일찍 든 아이였습니다. 밥상이 부실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아버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이명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몄습니다. 한편 단종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16살짜리 어린 임금이 혼자 강을 건너 외딴 섬 같은 곳에 갇힌 것입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절벽인 곳이었습니다. 배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을 따르는 신하는 단 몇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임금이 홀로 그 차가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상께서 무엇을 드시고 계실까? 추위는 어찌 견디고 계실까? 이명수는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영월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딸 오기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데려가 주세요. 오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를 가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위험하다. 넌 집에 있어라. 위험한 길이라면 더더욱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이명수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빛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오기의 어머니는 오기가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명수와 오기는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같이 가자. 영월로 떠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이명수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명수가 문을 열자 거지 행색의 사내가 쓰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멍이 들었고 옷은 찢겨 있었습니다. 누구요?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명수는 그 얼굴을 알아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예전에 함께 단종을 섬기던 동료 신하 박충이었습니다. 박형, 어찌 이런 몰골로. 조용히 하시오. 박충은 주위를 살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주상께서 쓰신 것이오. 이명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상께서 직접, 그렇소. 유배지에서 몰래 밖으로 내보낸 것이오. 나는 이것을 받고 오다가 세조의 군사들에게 쫓겼소. 간신히 따돌렸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오. 이명수는 천 조각을 펼쳤습니다. 단종의 글씨였습니다. 작고 여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짐은 이곳에서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본다. 북두칠성이 한양 쪽을 가리키는 밤이면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른다. 짐 곁에는 아무도 없다. 바람 소리만 들린다. 이명수는 더 있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박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수 형, 주상께서 곧 위기에 처하실 것이요. 세조가 마지막 결단을 내리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소. 서둘러야 하오. 그날 밤 이명수는 박충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월로 가겠소.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이오. 박충이 이명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세조의 군사들이 깔려 있소. 단종 임금께 접근하는 자는 즉시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졌소. 명수형 혼자 가면 반나절도 못 가서 잡힐 것이오. 그래도 가야 하오. 왜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임금을 구할 수 있겠소. 아니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소. 이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충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명수 형,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오. 형이 거기 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소. 오히려 형이 잡히면 오기는 어찌 되겠소. 그 아이는 아직 12살이오. 이명수는 방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기가 부엌에서 박충을 위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등불 아래 오기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를 두고 갈 수 없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단종의 글씨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짐 곁에는 아무도 없다. 바람 소리만 들린다. 이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명수가 영월로 간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아, 제발 정신 차리게. 자네 딸은 어쩌려고 그러나. 아비가 잡혀 죽으면 저 어린 것은 어찌 살라고. 이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만류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오. 세조가 왕이 되었소. 거스를 수 없소. 체념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소. 살아남는 것이 먼저요. 이명수는 사람들이 돌아간 뒤 홀로 마당에 앉았습니다.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때 오기가 다가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따라갈 거예요. 오가. 무서워요. 솔직히 많이 무서워요. 하지만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려는 것도 알아요. 이명수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어미를 닮았구나. 오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래. 내 어미도 언제나 옳은 것을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도 두렵다고 했었어. 하지만 두려워도 가야 할 때가 있다고 했지. 오기는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명수는 동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매화나무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상께서도 지금 저 별을 보고 계실까? 이명수는 결심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박충을 깨웠습니다. 박형, 나 가겠소. 박충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오. 그렇소. 오늘 떠나겠소. 박충은 한참 이명수를 바라보다가 탄식했습니다. 말려도 소용없겠지요. 그렇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오. 절대로 섣불리 나서지 마시오. 주상 곁에 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살아서 돌아오셔야 하오. 이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기는 이미 작은 보따리를 싸놓고 있었습니다.
말린 나물과 쌀, 그리고 아버지가 아끼던 붓과 벼루. 그 사이에 작은 것 하나가 더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가,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작은 종이에 매화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임금 나으리께 드리려고요. 이 차가운 곳에 꽃 한 송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명수는 그 그림을 품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가자. 부녀는 한양을 뒤로 하고 영월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월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는 꼬박 닷새를 걸어야 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군사들의 눈을 피해 샛길로만 다녀야 했으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녀는 작은 산골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배가 고프고 발이 부르텄습니다. 주막을 찾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한 노파가 부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거기 부녀분들 어디서 오셨소? 한양에서 왔습니다. 노파는 부녀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이 먼 길을 어서 우리 집으로 드시지요. 밥이라도 한 그릇 드셔야 할 것 같소이다. 노파의 이름은 금내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이 맑고 인상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금내는 부녀에게 따뜻한 밥과 된장국을 내왔습니다. 오기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이명수는 밥을 먹으면서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디를 이리 가시는 게요? 이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월입니다. 금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월이라면 이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궁에서 일했소이다. 선왕 시절에 궁녀로 있었지요. 이명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소. 지금 영월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금내는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오. 예. 위험하오. 아이를 여기 두고 가시오. 안 됩니다. 오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가야 해요. 금내는 오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야, 진정한 충성이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란다. 살아서 기억하는 것이지. 살아야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 전할 수 있는 법이란다. 오기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금내는 부녀에게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군사들의 눈을 피해 영월로 가는 샛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말린 곶감과 떡도 보따리에 넣어주었습니다. 살아 돌아오시오. 꼭. 부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금내의 말이 오기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살아서 기억하는 것. 영월에 가까워질수록 군사들의 눈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세조의 군졸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수상한 자들을 잡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몰래 행색을 바꾸었습니다.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등에 지게를 졌습니다. 오기도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촌아이처럼 꾸몄습니다. 아버지, 저 군사들 좀 봐요. 강가에 군졸 5이 서 있었습니다.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 건너야 한다. 이명수는 위아래를 살폈습니다.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오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아이들이 있어요. 강 건너편에 동네 아이들 서너시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생각이 빠른 아이였습니다. 제가 저 아이들에게 가볼게요. 무슨 소리냐? 저는 아이잖아요. 군사들도 아이를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명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기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기는 태연하게 나루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군졸들이 오기를 흘낏 보았습니다. 꼬맹아, 어디 가냐? 저기 친구들이랑 놀려고요. 군졸은 아무 의심 없이 오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오기는 아이들과 잠시 어울리는 척 하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명수에게 손짓했습니다. 군사들의 시선이 오기 쪽에 쏠린 사이 이명수는 상류 쪽으로 올라가 강을 건넜습니다. 두 사람은 강 건너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잘했다. 이명수가 오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기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지. 조금요. 오기는 애써 웃었습니다. 영월 고을에 들어선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청령포는 영월 읍내에서 또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강변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멀리 청령포가 보였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막힌 곳. 그 안에 단종이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작은 섬 같은 곳에 어린 임금이 갇혀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들어가요? 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배는 군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강 상류 쪽에 나무꾼 한 명이 지게를 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실례가 되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무꾼은 쉰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돌쇠라고 했습니다. 뭘 묻고 싶으시오? 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돌쇠는 이명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왜 저기를? 이명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돌쇠는 말을 듣다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상 나으리를 뵈러 가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돌쇠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몇 번 시도했소이다. 저 안으로 먹을 것을 들여보내려고. 하지만 번번이 막혔소. 방법이 없겠습니까? 돌쇠가 강 상류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강이 얕아지는 곳이 있소. 밤에는 군졸들이 줄어들고 헤엄을 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오기가 나섰습니다. 저도요. 이명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안 된다. 아버지, 저 헤엄 잘 치잖아요. 어릴 때 냇가에서 배웠잖아요. 이명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돌쇠가 부녀에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쉬어가도록 했습니다. 밥도 내왔습니다. 그리고 강 안쪽 지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종 나으리는 매일 저녁 강가 소나무 아래 앉아 계신다고 하오.
해가 지면 거기 계실 것이오. 이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명수는 오기에게 말했습니다. 오가, 들어가면 절대로 소리 내지 마라. 군졸들에게 발각되면 안 된다. 알아요. 임금 나으리께 내 이름을 말씀드려라.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을. 이명수는 품속에서 매화꽃 그림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려라. 오기는 그림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나는 밖에서 망을 본다. 군졸들이 움직이면 돌멩이를 물에 던질 테니 그 소리를 들으면 즉시 나와라. 알겠지? 예.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웠습니다. 이명수와 오기는 상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소리 없이 강을 건넜습니다. 청령포 안으로 들어서자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소나무들이 빼곡했습니다. 강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이명수는 오기에게 손짓했습니다. 오기는 혼자 소나무 숲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강가 소나무 아래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오기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나무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6살. 하지만 그 눈빛은 16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쓸쓸했습니다. 단종이었습니다. 오기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종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오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녀는 이명수의 딸 오기라 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으리를 뵈러 이 먼 길을 왔사옵니다. 단종은 한참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명수, 대감이, 예. 단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 계셨구나. 살아 계셨어. 오기는 품속에서 그림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드리라 하셨습니다. 단종은 그 작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매화꽃 한 송이. 달빛 아래 그 꽃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단종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맙구나. 고맙다. 오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계시냐? 예,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지. 항상 뒤에서 지켜보시는 분. 단종은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꽃, 잘 간직하마. 여기는 꽃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오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많이 외로우세요. 단종은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매일 밤 바람 소리를 벗삼아 지낸다. 하지만 단종이 그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외롭지 않다. 그때 강 쪽에서 돌멩이가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명수의 신호였습니다. 오기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나으리, 소녀 이만 가야 하옵니다. 단종이 오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올 수 있겠느냐? 오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오기야. 오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 이명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명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오기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녀는 영월 근처 마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돌쇠가 빈 헛간을 내주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캐고 밤에는 틈을 보아 강을 건넜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매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말린 과일 몇 개, 따뜻한 글 한 편, 오기가 새로 그린 그림 한 장. 단종은 올 때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다가 오기가 나타나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왔구나. 예, 나으리.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단종은 오기에게 시를 읊어주기도 했습니다. 오기는 단종에게 한양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진 이야기, 첫눈이 온 이야기, 아이들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 단종은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기는 좋았습니다. 어린 임금의 웃음.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단종이 오기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옷가락지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오기는 놀랐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짐이 왕위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주신 것이다. 짐이 가진 것 중 유일하게 남은 것이란다. 오기는 손을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사옵니다. 받아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짐이 가지고 있으면. 단종은 말을 이었습니다.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오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종의 눈빛이 담담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체념한 눈빛이었습니다. 나으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단종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명수는 마을에서 소문 하나를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밀사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조의 밀사. 이명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그 소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명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기는 평소보다 일찍 청령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으리께 가을 단풍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어요. 이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을 건너려 했을 때였습니다. 청령포 근처의 군졸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횃불이 강변을 밝혔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기는 강가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명수는 오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하지만 안 된다. 이명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오기는 강 건너 청령포를 바라보았습니다. 횃불빛 사이로 소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저 안에 단종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소. 어젯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청령포로 들어갔다고 하오. 무슨 일로? 모르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소. 이명수는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돌쇠 어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돌쇠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소. 세조가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고. 이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약이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이명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명수는 무모한 짓을 하려 했습니다. 한낮에 군졸들에게 직접 나아가 간청하려 한 것입니다. 제발 단 한 번만 뵙게 해주시오. 충신 이명수요. 임금 나으리를 마지막으로 뵙고 싶소이다. 군졸들이 비웃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그냥 보내지 마라. 이자를 잡아라. 이명수는 군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팔이 꺾이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시 얼씬거리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명수는 피를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오기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명수의 입술이 터지고 손등에서 피가 났습니다. 오기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셨어요? 이명수는 청령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 왕방연이 청령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명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오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가에 나가 청령포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차갑게 흘렀습니다. 나으리. 오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돌쇠가 달려왔습니다. 숨이 가쁜 얼굴이었습니다. 큰일 났소. 청령포에 불이 났소. 불이요. 이명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 건너를 보니 청령포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기가 강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이명수가 오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된다. 하지만 나으리가 저 안에 계세요. 잡으면 다 죽는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오기는 아버지에게 잡힌 채로 강 건너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불은 다행히 오래지 않아 꺼졌습니다. 청령포 안에 초가 한 채가 탄 것이었습니다. 단종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빌미로 단종은 청령포에서 영월 읍내의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명수와 오기는 더 이상 단종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군졸 몇이 돌쇠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수상한 자들이 머물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다행히 이명수와 오기는 미리 피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군졸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양에서 온 자들이 있었느냐? 돌쇠는 끝까지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곤장을 맞으면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명수는 통곡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오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 빈 토굴에 숨어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오기는 그 속에서도 이명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명수가 쓰러진 것입니다. 강에서 무리하게 몸을 혹사한 탓이었습니다. 찬바람을 너무 오래 맞은 것도 있었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오기는 톡을 밖으로 나가 물을 떠오고 나무잎을 모아 이명수의 몸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명수는 열에 들뜬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주상 나으리. 오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이명수가 눈을 떴습니다. 오가. 예,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못 움직일 것 같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지만 주상께서 지금 혼자시다. 아무도 곁에 없으시다. 오기는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명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제가 나으리 곁에 가겠습니다. 혼자서요. 안 된다. 위험하다. 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이명수는 딸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가, 절대로. 오기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기는 혼자 산을 내려갔습니다. 관풍어는 읍내 안에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사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청령포보다 훨씬 더 삼엄했습니다. 오기는 담 밖을 서성거렸습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손이 오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꼼짝 마. 군졸이었습니다. 이놈이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오기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거짓말하지 마라. 며칠 전부터 이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게 다 보였다. 군졸이 오기를 끌고 갔습니다. 오기는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군졸들이 신문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부모는 누구냐? 여기 왜 왔냐? 오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해진다.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군졸이 소리쳤습니다. 2년이 끝까지.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왕방연이었습니다. 왕방연은 오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방연은 오랫동안 오기를 바라보더니 군졸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러들 가라. 군졸들이 나가자 왕방연이 오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명수, 대감의 딸이지. 오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옵니다. 거짓말하지 말거라. 나도 예전에는 그분과 같은 편이었다. 왕방연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고요. 오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으리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해주세요. 왕방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기를 더 무섭게 했습니다. 왕방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 안으로 이 고을을 떠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른다. 그 말을 남기고 왕방연은 나갔습니다. 오기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군졸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관풍원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기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관풍원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용한 울음소리. 단종이 울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뛰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소녀가 여기 왔사옵니다. 제발, 눈을 떠주시옵소서.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졸이 다가왔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오기는 그제야 일어나 비틀거리며 관풍원을 벗어났습니다. 그날 단종의 나이 17살. 단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기는 산으로 달렸습니다. 토굴로 돌아와 아버지 곁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이명수는 눈을 떴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기가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명수도 울었습니다. 남자가 충신히 눈물을 감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두 사람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기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관풍원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에 노산군이 돌아가셨다고 하오. 아이고, 그 어린 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꼬. 오기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강가 돌 위에 앉았습니다. 손 안에 옷가락지가 있었습니다. 단종이 마지막으로 준 것.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나으리. 그때 문득 금례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란다. 살아서 기억하는 것이지. 살아야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 전할 수 있는 법이란다. 오기는 눈을 들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살아서 기억하는 것. 그 말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오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명수가 곁에 있었습니다.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게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는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하신 말씀. 이명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것이 진정한 높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명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으리는 이미 높은 분이세요. 제 마음속에 영원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도 계실 거예요. 이명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가.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겠어요. 나으리가 얼마나 외롭게, 그러나 얼마나 의연하게 계셨는지, 나으리의 마음이 얼마나 맑고 따뜻했는지. 이명수는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부녀는 영월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기는 단종이 마지막을 보낸 관풍원 앞으로 갔습니다. 낮이었습니다. 군졸들이 아직 있었지만 이제 단종이 없으니 예전만큼 삼엄하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담 밖에 섰습니다. 품속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매화꽃을 그렸습니다.
정성껏, 천천히. 다 그리고 나서 관풍원 담 모퉁이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나으리 소녀 다시 왔사옵니다. 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하지만 나으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자식에게, 그 자식의 자식에게 전하겠습니다. 오기는 돌아섰습니다. 이명수가 저만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예, 아버지. 부녀는 영월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부녀를 기다린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벼슬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세조가 권력을 쥔 세상에서 이명수는 역적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명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초가집 마당의 매화나무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이명수는 붓을 들었습니다. 영월에서 보낸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의 말, 단종의 눈빛, 단종이 매화꽃 그림을 봤던 순간, 소나무 아래서 하늘을 바라보던 어린 임금의 모습,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오기도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단종의 얼굴을 기억하며 그렸습니다. 청령포의 소나무를, 강물을, 달빛 아래 빛나던 매화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명수의 기록은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조의 눈을 피해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종 임금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토록 의연하게. 그 임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단종이 살아났습니다. 한편 세조는 그 기록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명수를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군졸들이 초가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명수는 어디 있느냐? 하지만 이미 이웃 사람들이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이명수와 오기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종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왕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성종 임금 때였습니다. 이명수의 기록이 마침내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신하들이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전하, 단종 대왕을 복위하여야 하옵니다. 성종은 그 기록을 읽었습니다. 단종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짐 곁에는 아무도 없다. 바람 소리만 들린다. 성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어린 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꼬. 신하들 앞에서 성종이 말했습니다. 단종 대왕의 복위를 논하라.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세조의 편에 섰던 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는 선대왕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옵니다. 선대왕의 결정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느니라. 성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조정에서 오랜 논의 끝에 단종 복위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명수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명수는 그때 이미 이른이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몸은 쇠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주상 나으리. 이명수는 매화나무 앞에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수십 년이 지나도 매년 꽃을 피웠습니다. 이른 봄이면 어김없이 흰 꽃을 피웠습니다. 이명수는 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기가 곁에 앉았습니다. 어느새 오기도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헛되지 않았구나. 마침내 숙종 임금 때에 이르러 단종은 왕으로 복위되었습니다. 묘를 단종이라 하고 사당을 세웠습니다. 영월에는 장릉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장릉 앞에는 소나무들이 빼곡했습니다. 청령포에서 단종과 함께했던 소나무들과 닮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명수는 세상을 떠나기 전 오기를 불러 손을 잡았습니다. 오가, 내가 남긴 기록을 잘 보관해라. 예, 아버지. 그리고 내 자식에게 전해라. 단종 나으리가 어떤 분이셨는지 약속해요. 이명수는 웃었습니다. 매화나무도 잘 돌봐라. 그것이 이명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기는 아버지를 매화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눈처럼 긴 꽃들이. 오기는 그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2살 때 그림으로 그렸던 그 꽃이었습니다. 단종에게 드렸던 그 꽃이었습니다. 오기는 품속에서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단종이 마지막으로 준 것.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빛났습니다. 나으리, 다 잘 되었습니다. 오기의 딸이 곁에 왔습니다. 어머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 소녀가 알았던 분이란다. 오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거라. 이야기 하나 해주마. 어떤 이야기요? 아주 오래전 소나무 아래서 혼자 하늘을 바라보던 어린 임금 이야기란다. 딸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오기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단종 임금. 12살의 왕위에 오르고 16세 왕위를 빼앗기고 17에 세상을 떠난 어린 임금. 그분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화려한 업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어준 한 충신 때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12살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서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전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명수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높음이란 많은 것을 가진 데 있지 않느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높음이니라. 단종 임금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영원히 17살의 맑은 눈빛으로.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요 훈장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